자, 일단, 강의에 앞서 제 스폰서 사장님들을 소개를 할게요. 어, 제 1대 스폰서 사장님은 이 사업을 알려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우리 탄소탱크 이은경 사장님 되시고요. 2대 스폰서 사장님은 저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채워주시는 구유나 정영철 사장님 되시고, 그다음에 저에게 어떤 사랑과 감사를 일깨워 주신 3대 스폰서 사장님은 정윤모, 장은옥 사장님 되십니다. 짧게 제 마이스토리를 할게요. 저는 청담동에서 한 미용을 14년 정도 했거든요. 저의 1대 스폰서인 이은경 사장님이 그때 미용실 원장님이었고 제가 이제 부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미용에 제 지금 얼굴 보이세요, 사장님들? 제 얼굴이 지금의 얼굴이랑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는 한 번도 네트워크에 관련된 권유를 받아본 적도 없고 얼굴 인상 자체가 워낙 세 보이니까 저한테 누가 한 명도 돈을 꿔달라고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굉장히 셌고, 그리고 미용할 때도 워낙 이런 자존심과 이런 게 굉장히 셌던 분이라 한 번도 권유를 받아보지 않았는데, 제가 근데 워낙 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누스킨을 처음에 갈바닉으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샵에 직원들을 저를 통해서 갈바닉을 다 썼어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명 안 썼던 분이 이은경 사장님. 근데 이제 이은경 사장님은 이 누스킨을 사업으로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인경 사장님으로부터 제가 사업을 전달받고 워낙 이인경 사장님에 대한 그때도 이인경 사장님은 굉장히 성공 욕구가 강했고 워낙 열심히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이은경 사장님 신뢰로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알아보게 됐죠. 그래서 알아봤을 때는 처음에는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과 이제 출산으로 어떤 타이밍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제 발로 누스킨 사업을 다시 알아보게 됐고, 그때 이제 그 누스킨의 글로벌 컨벤션이 있었어요. 그때 글로벌 컨벤션 가서 제가 완전히 이제 뚜껑을 날아갔죠. 비전을 보게 됐어요. 정말 수많은 뭐 백만장자 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정말로 막 이렇게 막 장애인 분들도 막 백만장자 시상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사지 멀쩡한 내가 왜 못해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바로 전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비즈니스 전개표를 한번 볼게요. 우리 비즈니스 전개표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이 비즈니스 전개표가 굉장히 과학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의 끝점은 그룹 형성인데, 어쨌든 그룹 형성을 하려면 일단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남겨야 되는데, 일단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일단 초대가 돼야 되겠죠. 초대가 시작인데, 근데 초대를 하려면은, 그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뒤를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PRM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인맥 확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마니아 만들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대몬 잘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제품 잘 다루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뒤에를 하나를 하나를 점검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데모를 잘하지 못한다, 그러면 마니아 만들기도 힘들고요. 내가 데모를 잘하지 못한다, 그럼 인맥 확대도 힘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모니 어떤 초대의 저는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빨리 구멍이 어딘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멍이 있다면 이 구멍을 빨리 메꾸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요. 초기 사업자 사장님들은요, 내 위치가 어딘지를 잘 모르고 내가 어디가 구멍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스폰서 사장님들과 카운셀링을 통해서 이 구멍을 빨리 찾으시고 메꾸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데몬스트레이션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제품의 탁월성을 보여주고 되는 사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 데모는요, 일단 약속 잡는 거와 마지막 확신 있죠. 클로징. 저는 이게 똑같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데모를 하고 싶은데, 데모를 못 잡아. 그럼 데모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데모는 약속 잡기가 40%. 그래서 받아보고 싶게끔. 그 다음에 내용이 20%.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한 유형별, 뭐 머리형, 장형, 가슴형 있잖아요. 그리고 확신, 클로징. 이 확신이 써보고 싶게끔. 이 확신이 있어야 이제 결과가 나니까 저는 이 약속 잡기와 이 마지막 클로징이 똑같이 이 한 40%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데모는 확신과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이 없으면요, 결과가 안 나와요. 어. 그러니까 내가 대모를 했는데 결과가 없다 그러고 확신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식이 없으면 좀 무식해 보이고, 그리고 경험이 없으면요 굉장히 미숙해 보여요. 그래서 데모는 이 확신과 지식과 경험이 너무나 셋 다 너무나 중요하고요. 일단 데모를 하기 전에 데모는 약속 잡기부터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초기 사업자 사장님, 제가 인제 초기 사업자 사장님들 위주로 할 건데, 초기 사업자 사장님들 보면 "나도 데모는 하고 싶다고. 근데 약속이 안 잡히는 걸 어떡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데모는 약속을 잡을 때 처음에는 칭찬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났을 때 뭐 "피부결이 좋으시다." 그러면서 "언니는 피부 고민 없죠?" "피부 고민 없죠?"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피부 고민을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내 입으로 피부 그 사람이 고민일 것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입에서 피부 고민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통한 니즈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칭찬을 했죠? 그러면 그 사람의 니즈 파악이 됐죠? 그러고 나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아 나도 그게 고민이었는데. 아 나도 그 맘 안다. 그 피부 고민을 위해서 뭘 해 봤냐?"라는 등등을 물어보면서, 그리고 나서 데몬 티업. 데몬 티업에서 가장 좋은 게 임상 사진을 들이내미는 거예요. 일단 사진을 사진을 미리 사진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대부분 반응이 어떠냐면은 "에이 이게 진짜 이렇게 된다고? 아이 진짜 이렇게 된다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인상 사진을 보면 이미 눈이 그 사진 속에 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테스트 한번 받아 봐. 한번 받아 보면 깜짝 놀랄걸?" 이렇게 호기심을 올려주는 거죠. "물광 피부 만들어 줄까? 모공 줄여 줄까? 나 그거 완전 전문가인데." 어. 그 사람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한 사진 있잖아요. 임상 사진 사장님들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임상 사진을. 그래서 그 사람의 니즈에 맞는 사진을 딱 들이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니즈였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보면은 호기심이 확 생기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대모를 못 하겠어.' 그러면은 스폰서 티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스폰서 티업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스폰서한테 전화해서 약속 잡는 게 캔슬 안 날 확률이 가장 높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스폰서 티업을 하고 나서 내가 우리 "나중에 연결해 줄게."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해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랑 약속을 잡아야지만 캔슬될 확률이 없거든요.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은 올려주고 부담감을 낮춰줘야 되는데, 대부분 기대감은 잔뜩 올려 놨는데 또 부담감이 너무 높으면 그것도 대부분이 캔슬돼요. 그리고 기대감은 하나도 없는데 또 부담감은 또 너무 높고 이것도 인제 캔슬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그리고 약속도요. "다음에 해 줄게. 우리 다음에 날 잡아 보자." 다음은 없어요. 무조건 그 자리에서 픽스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바로 약속을 잡아야 대문으로 연결되지. 그리고 약속도 한 날짜만 잡으면 안 되고 약속을 한 두 날짜로 잡아 놔야 돼요. 어. 뭐 하루만 약속을 잡으면 캔슬될 확률이 높아요. 뭐 두 날짜를 연달아 잡아 놓으면은 캔슬이 되더라도 그다음으로 또 캔슬이 안 되고 연결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데몬 전에 인제 이분이 데몬을 하러 왔어요. 아니면 제가 뭐 데몬을 하러 갔든가.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오셨는지, 어떤 자리인지를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그냥 무조건 데몬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이 어떤 자리인지에 대한 티업을 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만약에 소개를 받았다면 저를 어떻게 소개받고 오셨는지. 응. 그러면서 나에 대한 티업을 살짝 해 주면 좋아요. 어. '나 전문가다.' 그러니까 좀 안심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의 짧은 마이 스토리, 나의 짧은 마이 스토리를 해 주면 좋고요. 그리고 누스킨 들어봤는지, 그리고 주변에 누스킨 쓰는 분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은요 데몬 뭐 소개받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네이버 다 들어가서 다 확인해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 네이버 다 들어가서 보고 오는데 혹시 들어가 보셨는지. 어. 그럼 "혹시 거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에는 물어보면은 "갈바닉이요." 이런 분도 많고요.
우리 누스킨 치면 다단계라고 또 나오거든요. 그 다단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부정 파악을 해야 돼요. 어. 그러면 뭐 주변에 혹시 뭐 누스킨 하는 사람 있어요? 네트워크 하는 사람 있어요? 미리 이 사람의 약간 이렇게 안정감을 좀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항상 하는 얘기가 "카드는 집에 두고 오셨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상대가 쪼끔 이렇게 오히려 더 안심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꼭 물어봐요. 오늘 어느 정도 시간을 예상하고 오셨는지. 이거 시간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요 나중에 마지막 클로징이 흐지부지 돼 버려요. 이 시간을 꼭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어느 정도 예상하고 왔는지. 근데 본인은 1 시간 정도 예상했는데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2 시간을 대모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벌써 1 시간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안절부절 벌써 막 갈 마음 그러면 대모니 제가 대모를 할 때 이미 클로징이 잘 안 돼요. 급하게 내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어느 정도 예상 시간에 대해서 꼭 물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피부 체크리스트를 꼭 사용해요. 꼭. 어. 이 피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피부 욕구 파악과 성향 파악과 그리고 이 사람하고 어떤 소통의 시간 왜냐면 오자마자 대문이 바로 들어가면 이 사람하고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그다음에 약간 뻘쭘한 시간을 좀 좁힐 수 있는 시간이 이 피부 체크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 체크리스트에 어떤 주소도 나와 있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근데 여기서도 성향별을 좀 체크할 수 있는 게 장형들은요. "이거 꼭 써야 돼요?" 이래요. "주소 뭐 이런 거 꼭 써야 돼요?" 이러고 체크할 때도요. 체크도요 별로 대충 읽어요. 대충 읽고 체크도 그냥 되게 빨리 해요. 근데 머리형들은요. 성명, 주소 되게 꼼꼼하게 되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질문을 해 가면서 체크를 하고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대략 약간 장형하고 약간 머리형하고 요런 거를 쪼끔은 유형별을 쪼끔 알 수 있고요, 이 피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그리고 이 만약에 피부 체크를 이제 체크를 했잖아요. 근데 체크가 많이 돼 있는 분들은요, 욕구가 좀 많이 있는 분들이에요, 대체적으로. 근데 체크가 1-2개 돼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욕구가 그렇게 강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체크가 "피부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체크 이 첫째 줄에 "피부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체크를 했잖아요. 그러면 체크했구나가 아니라 피부과 치료를 언제 받았는지, 몇 회를 받았는지, 받고 나서는 어땠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여기다가 옆에다가 적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 사람이 저에 대한 신뢰감이 점점 올라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아토피성 피부염이다. 그러면은 아토피가 어릴 때 아토피였는지 성인 아토피였는지 이 아토피 때문에 뭘 해 봤는지 그런 것도 질문을 하면서 적는 거예요.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었다. 그럼 여드름이 청소년 때 생긴 여드름인지 성인 여드름인지 여드름 때문에 뭘 해 봤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여기다가 또 적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대방이요 저에 대한 신뢰감이 '이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 같진 않고 굉장히 전문가 같다.' 여기서 굉장히 이거를 이 사람이 저에 대한 신뢰감이 확 올라가거든요. 음. 그리고 저는 이 머리에서 7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그러면은 저는 이 스트레스 지수를 물어봐요. 만약에 스트레스가 10이 만점이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스트레스는 몇 점인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10 이요 이런 사람도 있고 8 이요, 9 이요. 요즘에는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요 되게 일이 힘드신가 봐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또 소통의 시간이 돼요. 그러면 "아 제가 요즘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서 이 스트레스 이 부분도 항상 저는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대충 넘어가지 않고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꼭 갖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피부 체크리스트가 끝나고 나서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 질문이 뭐냐면 음 사람은 몸과 피부가 몸속과 피부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피부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몸속의 문제가 더 크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제가 인제 하는 건데 첫 번째 하루에 물 어느 정도 드시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물을 어느 정도 든다. 그러면 물에 대한 중요성을 짧게 얘기해 줘요. 물이 하는 일이 1000가지가 넘는다고. 우리가 물을 먹으면 얘네들이 몸속에 있는 장기들이 물을 다 끌어다 쓴다고.
그러면 마지막에 끌어다 쓰는 게 뭐냐면 수분 아니 피부라고, 피부. 근데 내가 물을 먹었는데 내 몸속에 장기들이 다 끌어다 쓰고 물이 부족해. 그러면 내 얼굴의 수분은 어디서 끌어다 쓰는 줄 아냐고. 내 몸속에서. 어디인 것 같냐고 물어봐요. 내 몸속에 장, 똥물을 끌어다 쓴다고. 어. 깨끗한 물 끌어다 쓰고 싶어요? 똥물 끌어다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깨끗한 물이요." 그럼 똥물이 굉장히 이분한테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리고 장도 물어보는 거예요. 변은 잘 보시는지. 그래서 장이 우리 면역력의 70%를 차지한다. 그리고 장이 뇌랑 연결돼 있다. 그래서 장이 좋지 않으면 스트레스 지수도 높다 얘기를 하면은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을 여기서도 여기서도 질문을 통해서 저에 대한 신뢰도가 막 올라가면서 '아 이 사람 믿을 만하다. 이 사람 전문가다. 오늘 좀 기대가 된다.' 이게 인제 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 하나하나를 통해서 나중에 이분한테 관리 대문 갔을 때 이분한테 파마넥스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나중에 관리 대문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어떤 제품을 티업하면 좋을지까지도 제가 이 질문을 통해서 미리 다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습관은 어떤지,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건지, 뭐 야식하는지. 그 야식한다 그러면 야식을 하면 아침에 굉장히 피곤해요. 왜냐하면 야식을 하면 나는 자지만 위는 잠을 못 자요. 위는 하루 종일 이걸 분해하느라고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아침에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약간의 지식까지 던져 주는 거죠. 술은 하시는지 그리고 가족력. 가족력은 혹시 뭐 엄마가 당뇨가 있는지 고혈압이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물어봐요. 왜냐면 유전적인 부분 여드름도 유전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토피도 유전이 높고 비염도 유전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물어보고 그리고 현재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 뭐 복용하는 약 뭐 고혈압 약 뭐 드시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건강식품 지금 뭐 드시고 계시는지. 건강식품을 하나도 안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건강식품을 진짜 많이 챙겨 먹는 분도 계세요. 이미 건강식품을 먹고 계신다는 분은요. 자기 몸을 챙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관리 대문을 통해서 이분들은요. 그냥 브랜드 체인지 하기가 쉬워져요. 왜냐면 뉴스킨에 대한 제품의 신뢰도가 올라가면요. 건강식품도 체인지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수면. 잠은 어느 정도 주무시는지. 요즘에 불면증 되게 심한 거 아시죠? 요즘 불면증 되게 심해요. 그래서 수면도 피부랑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수면도 어느 정도 주무시는지 물어보고 운동하는지도 물어보고 운동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자기 관리를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자기 몸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꼭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질문하는 게 가장 개선되고 싶은 거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만약에 모공이랑 뭐 탄력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오늘의 그 대문의 포커스는요. 모공하고 탄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니즈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거를 주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니즈 파악. 그래서 두 번째는 그냥 예의상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가장 이 사람에 대한 니즈고 그다음 질문이 뭐냐면 화장품 바르는 순서를 꼭 물어봐요. 그래서 만약에 일 끝나고 집에 왔어요. 그러면 저녁에 클렌징부터 순서대로 쭉 얘기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세안을 그냥 1차 세안만 하고 스킨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이렇게 땡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오일로 클렌징 워터로 닦고 클렌징 오일로 1번 닦고 그다음에 클렌징 폼으로 닦고 3번 정도 세안을 하고 그다음에 뭐 스킨 바르고 뭐 바르고 뭐 바르고 뭐 바르고 막 7, 8 가지 바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의 피부 욕구가 파악이 돼요. 근데 세안을 그냥 한 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스킨 로션만 바르는 사람한테 너무 많은 제품을 추천하면요. 이 사람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7-8 가지 이미 바르고 있는 사람은요. 그냥 라인 있잖아요. 추천해 줘도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화장품을 뭘 쓰고 있는지 어떤 라인을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의 화장품에 투자하는 비용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세안 습관도 알 수 있어요. 화장품을 통해서 이 사람의 습관도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품 바르는 순서도 저는 꼭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도 물어봐요. 혹시 화장품 고르는 기준이 브랜드예요? 아니면 화장품 케이스를 보고 고르세요? 아니면 그냥 느낌적으로 고르세요? 아니면 입소문 듣고 구매를 하세요? 물어보면 요즘에는요 대부분 입소문이에요. 음.
그래서 누스키는요, 광고 없이요, 입소문 하나만으로요, 54개국에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제품력은 이미 입증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대하셔도 좋아요 하면서 인제 그거에 대한 이 사람의 그거에 대한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대본 들어가기 전에 건강한 피부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건강한 피부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거를 알고 있으면 누구 씨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수박을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수박에 초록색 껍데기가 있고 그 안에 하얀 껍데기가 있고 그 안에 빨간 속살이 있어요. 어. 근데 우리 피부 이렇게 표면이 있고요. 피부 모공에는 이 두 가지 모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 모공에는 털이 나 있고요. 한쪽 모공에는 털이 없는데 이 털이 난 모공에 피지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피지선에 피지가 나오거든요. 혹시 물과 기름이 섞이나요? 물어봐요. 그러면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데 피부에서 나오는 물과 기름은 섞여요. 그러면서 얘가 피부를 보호해 주는 막이 씌워지는데 이 막이 우리 피부를 보호해 주는 천연 피지 보호막이거든요. 이거를 일명 약산성이라고 해요. 혹시 약산성 들어보셨어요? 음. 이 약산성은요. 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고 그리고 우리 피부가 수분이 증발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고요. 그리고 우리 피부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줘요. 그래서 약산성 보호막만 잘 유지해 주면요. 피부가 굉장히 건강해져요. 그리고 우리 수박의 이 하얀 껍데기 있잖아요. 이 하얀 껍데기를 우리 피부의 표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표피 안에는요. 기저층, 세포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가 피부 표면까지 올라오는데 28 일이 걸려요. 어. 수아 언니 죄송한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수아 언니 28일 플러스 내 나이를 더하잖아요. 그럼 네. 이게 저의 각질 주기예요, 각질 주기. 그래서 이 세포 공장에서 피부 표면까지 올라오는데 28 일 걸리는데 일단 이 각질이요. 죽은 각질이 탈락이 되고 새로운 각질이 올라오고 죽은 각질이 탈락되고 새로운 각질이 올라오고. 근데 이 죽은 각질이 계속 탈락이 안 되고 계속 겹겹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피부가 칙칙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에센스나 화장품을 발라도 죽은 각질이 먹게 되고 어 그리고 얼굴에 인제 이런 각질들이 들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질 주기를 28 일로 돌려주잖아요. 그러면요 피부가 굉장히 건강한 피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박의 이 빨간 속살 있죠? 이거를 우리 피부의 진피라고 해요. 진피는 진짜 피부라 그래서 진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진피 안에는요 이렇게 침대 스프링처럼 돼 있어요. 어. 콜라겐이 내 얼굴에서 콜라겐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주름이 생겨요. 내 얼굴에 엘라스틴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얘네는 침대 스프링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침대 스프링이 오래 쓰면 어떻게 돼요? 꺼지죠. 헐렁헐렁해지죠. 어. 그래서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이렇게 짱짱하잖아요. 그러면은 얼굴이 침대 스프링 짱짱한 것처럼 얼굴이 짱짱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보습 인자가 있어요. 근데 그 보습 인자가 히알루론산인데 얘가 일명 물광 주사예요. 어.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얼굴 막 그 고등학교 때 보면은 얼굴이 그냥 짱짱하고 그냥 탱탱하잖아요. 그게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짱짱하고 그 안에 보습 인자가 가득 차서 그래요. 어. 그래서 이 약산성 보호막을 잘 유지하고 그다음에 각질 주기를 28 일로 제때제때 어 돌려주고 그다음에 이 안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짱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젊었을 때 피부처럼 짱짱하고 촉촉하고 이런 피부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이가 1 살, 2 살, 3살 이게 들어갈수록 약산성 보호막은 얇아지고 벗겨지고 그다음에 각질 주기는 늘어나고 그다음에 콜라겐과 엘라스틴, 침대 스프링은 헐렁헐렁해지고 그래서 우리 수아 언니가 고민하는 이런 고민들은요. 노화 현상 중에 하나예요. 노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 누스키는 미국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1 세대 라인, 2 세대 라인, 3 세대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1 세대는 전 라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약산성 라인이고요. 그리고 2 세대는 문제성 라인, 뭐 여드름, 기미, 문제성 라인이 있고요. 3 세대는 에이즈라이에요.
혹시 에이즈락 수원이 에이즈락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어. 요즘에는 뭐 그 누스킨 하면 요즘에는 에이즈락들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즈락은 뭐냐면 이 진피 안에 섬유화 세포라는 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공장이요. 우리가 20살 전에는 이 공장에서 콜라겐 나와 엘라스틴 나와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스스로 생성이 됐거든요. 근데 인제 20 살이 넘어가면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스스로 생성이 안 돼요.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가지고 버티는 거죠. 그러면 인제 30 살쯤 되잖아요. 그러면 인제 서서히 팔자주름이 생기고 눈밑이 꺼지고 볼이 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선택하는 게 뭐예요? 성형외과에 가서 인제 지방을 맞거나 필러를 맞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 에이즈락은 뭐냐면요. 에이즈락이 들어가면요. 섬유화 세포 공장 문이 열리면서 다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생성시켜요. 그래서 성형한 것 같지 않지만 성형한 것처럼 내 얼굴이 점점점 이렇게 동안 얼굴 라인으로 바뀌거든요. 굉장히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이따가 에이즈락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자 그러면서 저는 인제 갈바닉 얼굴에다가 크리미 클렌징을 도포를 해요. 얼굴 전체를 도포를 하고요. 저는 갈바닉을 반쪽만 해요. 갈바닉 한쪽만 하는데 사람은 자는 습관, 씻는 습관에 따라서 얼굴 균형이 달라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쪽 있으세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쪽을 인제 선택을 해서 특히 어깨가 뭉치거나 아프거나 솟아있는 부분이 더 처져 있어요. "어느 쪽이 아프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그 아픈 쪽을요 손을요 어깨를 제가 살짝 터치를 해요. 그래서 어깨를 살짝 주물러 줘요. 그러면서 그럼 이렇게 어깨를 살짝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 보다. 요즘 일이 힘드신가 보다." 하면서 이분하고 약간의 스킨십을 통해서 또 약간의 좀 이렇게 친밀감도 생기고 그리고 양쪽 얼굴 균형이 맞아야 얼굴이 예뻐 보여요. 연예인 중에 카메라맨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수아 언니? 음. 송혜교예요. 양쪽 균형이 똑같아서 어느 쪽으로 찍어도 예쁘다고 해요. 언니, 수아 언니 놀라운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언니도 얼굴 뼈는 송혜교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인제 갈바닉을 하는데 온 얼굴의 독소들이 어디로 빠지냐면요. 귀 밑에 여기가 쓰레기 창고예요. 여기가 막혀서 순환이 안 되면 얼굴이 붓고 커지고 칙칙하고 뾰루지 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갈바닉은요. 자가 전류를 안전하고요. 침투력이 좋아서 림프 순환을 끝내주는데 중요한 건 젤이에요. 주사기가 중요하냐 그 안에 백신이 중요해요 언니? 주사액이 중요하거든요. 백신이 에이즈락인데 오직 누스킨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피부에는 노화 단백질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수아 언니 지금 노화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20 대는요. 노화 속도가 빨리 걷기 시작해요. 근데 30대 때는요. 노화 속도가 뛰기 시작해요. 40대 때는요. 노화 속도가 전력 질주하기 시작하거든요. 에이즈락이 들어가면요. 전력 질주하던 속도를요 약간 뛰는 정도, 뛰기 시작한 속도를 약간 걷는 정도, 걷기 시작한 속도를 기는 정도. 20 대 20 대의 누스킨을 만난 분들은요 진짜 천운이에요. 어 에이즈락을 쓰면 쓸수록요 친구 중에 최강 봉환이 되는 거예요 하면서 갈바닉 임상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바닉이 1 년에 일으키는 매출이 1,000억 이거든요. 지금도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하면서 저는 한 3 분을 한 3 분 뭐 5분 정도는 제가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이게 사장님들 짝짝이 되게 만들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거보다 상대가 2분 정도라도 본인이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더 잘 올라가요. 본인이 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제가 설명을 하는 게 이거는 자가 전류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은 전류를 50% 밖에 못 쓰지만 본인이 하면은 전류를 100% 쓰는 거라고 하면서 마지막 한 2분 정도는 이분이 하게 해요. 하면서 "어렵지 않죠. 쉽죠. 잘하네요." 이렇게 칭찬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얼굴 쪽은 갈바닉을 안 하고 이 림프하 오분하고 이 헤어라인 있죠. 이 헤어라인만 짧게 이렇게 갈바닉으로 이렇게 긁어 주거든요. 그러면요 얼굴 리프팅이요 훨씬 더 잘 돼요. 얼굴을 안 해 줘도 이 라인만 갈바닉으로 이렇게 문질러 줘도 얼굴이 훨씬 더 리프팅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수
그리고 나서 저는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그냥 닦아요, 얼굴을. 크리미 클렌징 발라 놨기 때문에. 인제 5분 정도 하면은 흡수가 되거든요. 닦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는 루미스파. 루미스파도 저는 반쪽만 해요. 어. 매일 씻을 때마다 젊어지는 클렌징 본 적 있어요, 수아 언니? 어. 일명 모공 탈수기라고 하거든요. 모공 속 피지나 노폐물, 특히 미세먼지는요, 모공보다 입자가 작아서 한 번 모공에 끼면요, 절대 빠지지가 않는데 그것까지도 탈탈 털어 주고 동시에 얼굴에 뭉친 근육을 스트레칭 해 줘서 늘어진 모공을 꽉 조여 줘요. 광고도 안 하는 제품이요. 우리나라에서 1 등도 아닌 전 세계 클렌징 디바이스 1등 했거든요. 왜 1등 했는지 제가 눈으로 보여 드릴게요. 어 실리콘 그 헤드 있죠? 이거를 직접 만져보게 해요. 왜냐면 만져보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 만져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느끼기에 그 실리콘이요, 굉장히 딱딱해 보인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헤드를 직접 만져보게 하면은 대부분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네요. 이 실리콘 헤드 안에는 은성분이 있어서 스스로 살균 효과가 있다고. 근데 이게 살균되는 게 한 3 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이 헤드를 3 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 주면 좋고, 그다음에 손등에다가 진동을 느끼게 해 주는 거예요. 얼굴 하기 전에 손등에다가 진동을 미리 느끼게. 얼굴 하기 전에 루미스파를 손등에다가 약간 체험을 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진동을 느끼면서 천천히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은 진동이 세포 하나하나를 운동시켜 줘요. 그래서 얼굴에 뭉친 근육을 풀어줘서 마치 요가한 것처럼 스트레칭 시켜줘요. 디바이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젤이에요. 젤 안에 에이지락 성분이요, 아침 12 시간, 저녁 12 시간 동안 노화 물질을 완전 차단해 주기 때문에 늙을 새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해야 더 젊어져요. 아침에 안 하면 진짜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 해 주면요, 양치를 안 한 것처럼 모공 속이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세수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재구매율이 정말 높은 아이템이에요. 라면서 인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는 한쪽만 루미스파 한쪽만 이분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갈바닉 안 하고도 루미스파 한쪽 이분만으로도 얼굴이 엄청 짝짝이가 되고 올라가요. 혹시? 근데 이거는 하나의 아, 팁인데요. 그전에 나갔어. 한쪽을 인제 루미스파 2 분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루미스파를요, 이렇게 모아 줘요. 이렇게 루미스파로 직선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모아 주잖아요. 그러면요, 얼굴이 정말 이렇게 쫙 모아져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 있고. 어. 첫 번째 갈바닉으로는 이 헤어라인을 짧게 하고, 그다음에 루미스파로 이렇게 클렌징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직선으로 이쪽으로 얼굴 라인 쪽으로 이렇게 밀어 주잖아요. 그러면요, 얼굴이 여기가 탁 붙어 있고 여기가 쫙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니까 얼굴이 정말 눈에 확 띌 정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세안을 해요, 루미스파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리프트팩을 발라요. 리프트팩은요, 얼굴 전체를 발라요, 한쪽만 바르지 않고. 리프트팩 전체를 바르고 나서 창립 스토리를 얘기해요. 이 회사의 어떤 가치와 철학, 뭐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아니면은 이 창립자가 지금 34년 동안 가장 이 회사를 유지하면서 힘들었던 게 뭘 것 같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 창립자가 가장 힘들었던 게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것은 넣지 않겠다." 이 철학을 지키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철학을 지키면서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인제 약산성, 뭐 호흡 180도, 이거는 요즘에 완전히 풀 데모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리프트팩을 발라 놓고요, 약산성 하나만 제대로 풀 때 있고요. 아니면 그냥 약산성하고 그냥 호흡만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창립 스토리와 180 도만 할 때도 있어요. 이 전부를 요즘에는 다 하진 않고, 여기서 사장님들이 하나하나 뭐 골라서 이렇게 해 주셔도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15분 후가 되잖아요, 리프트팩 하면. 어 이런 얼굴 현상이 나와요. 어. 그러면 한쪽과 안 한쪽이 얼굴이 딱 구분이 되시세요, 사장님들? 어느 쪽이 한 것 같고 어느 쪽이 안 한 것 같으세요? 이쪽이요? 이쪽? 응.
이쪽이 갈바닉이랑 루미스파 한쪽이고요. 이쪽이 안한쪽이에요. 팔자가 다르죠. 어. 리프트팩을 딱 바르면요. 이미 쪼글거림이 다르고요. 이렇게 뭐죠?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런 게 달라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한 번 더 놀라요. 신기하다. 확실히 한쪽하고 안 한쪽은 다르네. 근데 인제 어떤 사장님들이 제가 인제 이 강의를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팁이 뭐였냐면은 저는 갈바닉 할 때 이 헤어 라인을 해 줘요, 여기. 라인을. 그러니까 얼굴에 갈바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어깨 림프랑 요 라인을 해 줘요, 라인. 그리고 루미스파로 이쪽 2분 한 다음에 루미스파로 저는 여기를 이렇게 모아 주거든요. 그러면 얼굴이 리프트팩을 하고 나면요. 15분 딱 되면요. 얼굴이 이렇게 딱 짝짝이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때 여기서 또 한 번 놀라거든요. 이미 살 마음이 있어요. 루미스파든 뭐든 살 마음을 이미 갖고 있어요. 표정에서 거울을 볼 때 표정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인제 저희가 인제 또 부스트가 인제 나왔잖아요. 부스트 하잖아요. 그럼 부스트는 1분 정도 해 주거든요. 부스트를 보여주고 "이게 뭐 하는 디바이스인 것 같아요?" 물어봐요. 울세라를 집에서 하고 레이저 토닝을 집에서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병원 가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리프트펜과 미백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하루 한 번 단 2분 만에 하면서 임상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 임상 사진을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팀 내에 그 부스트로 임상 나온 사장님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장님 사진을 굉장히 잘 활용하거든요. 그 사진을 딱 보여줘요. 그러면요. "에이 정말 이렇게 된다고? 아 이렇게 돼요? 진짜로?"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한 다음에 인제 부스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스트를 하면 1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짧아요. 그래서 부스트를 하면서 짧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얘가 불규칙한 미세 전류거든요. 그래서 얘가 전류가 위아래, 위아래 2.4 초마다요. 피부 깊숙이 들어가서 얘가 멜라닌 색소 공장을 파기시켜요. 그래서 화이트닝 효과가 진짜 탁월하고요. 진짜 피부가 아까 제가 말해 주는 진피인데 진피가 재생되려면 어마어마한 보습이 필요한데 이 부스트가 진피에다가 수분 폭탄을 쏴 줘요. 그래서요 하루 종일 수분이 마르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에이즈라까지. 어. 그래서 하면 할수록요 피부가 맑아지면서 도자기 피부처럼 광채가 나거든요. 어. 그래서 하고 나면 하면 할수록 어떤 얘기를 듣느냐. 언니, 수아 언니 어떤 얘기를 들을 거냐면 "언니 원래 피부 좋았지. 언니 원래 피부 타고난 피부인가 봐."라는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했을 때 당연히 이쪽이 얼굴이 하얘질 수밖에 없어요. 하고 나면 빛이 다르죠.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는 되게 칙칙하고 여기는 되게 밝죠. 여기로 갈바닉으로 여기 림프 풀고 루미스파 하고 부스트 하잖아요. 그러면요 여기가 환하게 조명을 켠 것처럼 여기가 환해져요. 어. 우리 사장님들 부스트 하고 나서 얼굴이 별로 하얘진 것 같지가 않은데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죠. 아 똑같은데 미백이라고 했는데 미백보다는 오히려 탄력 쪽이 더 강한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없으세요? 미백이라고 티업은 했는데. 근데 갈바닉하고 루미스파하고 부스트 하잖아요. 그러면요 조명 킨 것처럼 이쪽이 밝아져 있어요. 어. 그리고 나서 마무리. 받아 보시니까 "써 보고 싶으세요?"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써 보고 싶으세요?" 이 질문. 이 질문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받아 보시니까 써 보고 싶으세요? 토닝 1 회에 얼마일 것 같아요? 5만 원. 10 회면 50만 원이거든요. 비타민 주사 1 회에 얼마일 것 같아요? 이것도 5만 원. 10회 하면 50만 원 정도 돼요. LED 마스크 요즘 굉장히 많은데 얼마 하는지 아세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에요. 이 부스트는요. 유일무이한 세계 최초 미백 디바이스거든요. 생활 방수도 되고요. 무선 충전도 되고요. 버튼도 하나 없고 효과는 이미 검증이 됐어요 언니. 얼마일 것 같으세요 언니? 우리는요 거품 다 빠지고요 20만 원밖에 안 해요. 트리트먼트가 5만 5천 원이거든요. 하루 16,000 원으로 30 회를 할 수 있어요. 언니 주변에 피부 고민하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도 똑같이 피부 테스트 해 주면 그분도 쓰고 싶어 할 것 같으세요? 제품력이 끝내준다면 팔려 나가게 돼 있어요. 이거 쓸 사람 15 명, 20명 만들면요. 매달 월세 소득처럼 100만 원 들어와요. 언니가 지금 버는 수입에서 추가 수입으로 매달 100만 원 들어오면 좋아요. 완전 좋아요, 수아 언니.
완전 좋죠? 근데 언니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내년에 나와요. 어. 언니, 수아 언니, 돈 쓸 생각하지 말고요. 돈 벌 생각하세요. 하면서 이분의 그거에 따라서 SP를 하거나 뭐 사분면을 하거나 보상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클로징. 오늘 어떤 게 가장 좋았어요? 라고 물어보면요. 그분이 좋은 걸 얘기해요. 뭐 갈바닉, 뭐 루미스파, 부스트. 받아보시니까 써보고 싶으세요? 여기서 기다리셔야 돼요. 대답을 들어야 돼요. 눈을 똑바로 뜨고 그분의 눈을 보고요. 기다려야 돼요. 어, 안 쓰고 싶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쓰기 싫어요 이런 사람 없거든요. 받아보시니까 써보고 싶으세요라고 잠깐 기다려서 그 약간의 그 뻘쭘함을 기다려야 돼요. 쓰고 싶어요 이 대답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에 맞춰 쓰고 싶다고 하면은 가격에 맞춰 드릴까요? 아니면 피부에 맞춰 드릴까요? 피부라고 하면 저희가 유지 라인이 있고 개선 라인이 있고 동안 라인이 있거든요.라고 얘기를 하고 제품 추천을 할 때는 언니가 고민하는 그 모공 탄력에 좋은 동안 라인 제가 다 추천해 드릴 거고 가격적인 부분은 저랑 절충하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하면서 부담감을 줄여주고 일단은 회원 가입을 시켜야 돼요. 사든 안 사든 일단은 회원 가입을 시켜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회원 가입을 어떻게 시키냐면 혹시 핸드폰이 아이폰이세요? 갤럭시세요? 핸드폰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자연스럽게 꺼내게 해요. 그러면서 제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바로 어플을 깔아주죠. 그러면서 회원 가입시키고 거기서 일단은 제가 다 추천해 드려 볼게요 하면서 장바구니에다가 제품을 다 넣어요. 일단은 이분한테 추천해 줄 제품을 다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 해 줘요. 왜냐면 제가 해 줬던 거기 때문에. 이 제품은 어떤 거고 이 제품은 어떤 거고 다시 티업을 해 줘요. 그리고 나서 "혹시 무이자 할부 카드 받으릴까요?" 하면은 이분이 뭐에 귀신에 홀린 듯이 무이자 카드 할부 봐 달라고 해요. 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만약에 매출이 안 나 그러면 저는 항상 어 제 마지막 무기 카드 항상 이 멘트예요. "써 보고 효과 없으면 환불하세요. 제가 살게요." 이게 마지막 제가 이 쐐기거든요. 그러면요 대부분 상대는요 본인의 확신보다 상대방의 확신을 원해요. 어. 본인은 아직 살 정도의 확신이 긴가민가, 긴가민가 '나 사서 안 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저에 대한 확신에 의해서 끌려오는 오거는 오는 거거든요. 써 보고 효과 없으면 환불하세요. 어. 그러면은 저를 믿고 구매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소비자 혜택에 대해서 뭐 신규 할인 쿠폰, 정기 구매, 캐시백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그리고 사회 관리 티업을 꼭 하셔야 돼요. 사회관리 티업은 뭐냐면요. 나를 만나고 싶게끔. 음. 나를 만나면 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요 반드시 뭐 했냐고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미리 산 것처럼. 사람들이 반드시 뭐 했냐고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저한테 사회관리 받으면요. 아마 반드시 뭐 했냐고 물어볼 거예요. 저에 대한 티업을 나를 만나고 싶게끔 티업을 해서 사회 관리가 절대 캔슬이 안 되게. 왜냐면 사회 관리 안에 우리가 해야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대문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사회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SP 이 사람의 어떤 상태파 사업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는 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회 관리 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다음 플랜 만약에 이분이 180 도가 들어갔어. 그러면은 180도 3 세트 쓰고 피부 표면을 수원이 깨끗하게 한 다음에 에이지락으로 피부 속을 꽉 채울 거예요. 그러면 친구 중에 최강 동안이 되는 거야. 이분이 그다음에 뭘 써야 될지도 미리 막 티업을 하는 거야, 만날 때. "언니 180 도로 피부 표면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피부 속을 에이지락으로 꽉 채울 거야." 그러면은 언니는 친구 중에서 최강 동안이 되는 거야. 이렇게 티업을 하고. 제가 꼭 하는 질문. "테스트 받아 보시니까 제품 써 보고 싶으세요?" 이 질문. 그리고 만약에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을 소개했는데 그 친구도 피부 테스트를 받아 보면 "제품 써 보고 싶어 할 것 같으세요?" 이 질문. 어. 그리고 나서 "생각나는 친구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생각나는 친구가 명단이 나와요.
그러면 그 명단을 제가 확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관리 대문을 할 때 그 친구에 대한 얘기를 또 꺼내는 거예요. "저번에 그때 생각나는 친구 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는 어때요?" 이렇게 하면서 명단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기 구매. 혹시 한 달에 샴푸, 치약, 화장품 등 얼마나 지출하세요? 한 6만 원 정도. 언니 수화원이 한 6만 원 뭐 이상 되세요? 근데 물어보면 보통 평균 15만 원 정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뉴스킨에서 가장 싸게 쓰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저도 이렇게 해서 싸게 쓰는데 매달 6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요. 회원가에서 5%더 할인해 주고요. 7개월이 되면 10%나 할인이 돼요. 제 소비자들은요. 다 이렇게 해서 싸게 쓰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싸게 쓰세요. 이왕 쓰실 거 싸게 쓰세요. 해서 인제 정기 구매 티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 회원가입하고 뭐 제품이 구매가 일어났어. 그러면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보상을 풀어요. 어. 근데 이 보상을 푸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보상을 풀었다고 해서 바로 초대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 보상을 풀면요. 저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 사람한테 밝혀 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 단순히 화장품 파는 사람이 아니네. 이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네.' 그리고 제품을 잘 쓰게끔 할 수 있어요, 보상을 풀면 이 상대가. 제품을 잘 쓰게끔 아니면 뭐 초대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진짜 한번 수아 언니 잘 써 보세요. 떨어지면 또 사서 쓸 만한 제품인지, 주변에서 좋아졌다고 알아보고 소개가 나는지 진짜 한번 잘 써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응. 그래서 이 사람한테 기대감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보상이 캐시백이라도 어떤 누군가는 캐시백도 받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제품 한번 잘 써 보세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알아보는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이분한테 좀 더 기대감을 더 잘 쓸 수 있도록 기대감을 심어 주는. 그래서 데모원이 딱 끝나고 나면 '당장 쓰고 싶다. 평생 쓰고 싶다.' 아니면 '돈 되겠다.' 어. 저는 데모원을 딱 했을 때 '아 이 데모원이 잘했다.'라고 느끼는 게 '아 당장 쓰고 싶다.' 내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을 싹 버리고 싶다. '아 이 화장품 진짜 평생 쓰고 싶다. 와 이거 진짜 돈 되겠다.' 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진짜 '데모원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데모원을 잘하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제가 언제 자신감이 생겼냐면요. '아 데모원 진짜 재밌다. 와 데모원 진짜' 데모원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니까 누구든지 다 붙여 봐. 저는 오히려 데몬을 잘하고 데몬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을 때가 진짜 누구든지 나한테 다 붙여 봐. 그러면은 내가 다 마니아 만들고 다 제품 유통하고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데몬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게 진짜 저한테는 가장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 제가 여기까지인데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서 우리 모두 화이팅해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